마지막 집은 쌍주기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 앞부분 줄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줄거리, 전략 줄거리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해놓고 볼게요. 자, 제후국인 남망국이 명나라 변방을 침범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제후국인 남망국이, 자, 남망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남망국이 명나라 변방을 침범했습니다. 자, 명나라 변방을 침범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천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경을 남만국의 안무사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자, 천자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 천자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서경을 남만국의 서경이라는 사람을 남만국의 이제 안무사로 파견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서경의 사신으로 떠난 후 남만국에 잡혀 돌아오지 않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천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명나라 천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천자는 이제 황제가 되는 거니까 요 천자가 남만국에다 먼저 이렇게 보내죠. 침범한 나라에 대해서 서경을 보냈는데 여기가 이제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돌아오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의 아들 서천홍은 아버지를 구하고, 자, 서경이 뭐라 볼 수 있겠습니까? 다시 여기서 돌아오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 서천홍은 아버지를 구하고 국난 해결하기 위해 대원수로 출전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의 뭐겠어요? 아들 이제 서천홍이라는 사람이 있겠죠. 서천홍이 여기서는 이제 뭐가 됩니까? 여기의 직책은 이제 대원수로 가게 되죠. 아버지를 구하고 이제 뭐겠어요? 완전히 저걸 잡아버리기 위한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를 다 이루고자 하는 부분으로 출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남만태자는 섬으로 유배된 서경을 극진히 대접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남만국의 일단 태자, 남만국의 태자는요, 또 서경에 대해서 뭐겠습니까? 극진하게 일단 대접합니다. 막 함부로 하지는 않고요, 정성스레껏.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한번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배경적인 요소는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날 태자가 근심하는 빛이 얼굴에 가득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부왕께서 명나라와 전쟁을 하셨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전략 줄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번 좀 묶어놓고 한번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좀 구분을 지어 놓겠습니다. 네, 태자가 얘기를 하게 되면 저 태자예요. 남반국의 태자가. 자, 태자가 우리의 장수와 군사들 죽은 것이 이루 셀 수 없다 하니 듣자니 명나라 장수 가운데 대원수는 공의 아드님이란 말이 있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고 태자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게 된다고 하면 전쟁의 피해가 지금 많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겠어요? 대원수가 당신의 아들인 줄 안다. 그러니까 부왕께서 일을 하시고 대인을 군중에 데려다 볼모로 삼아 아드님을 하여금 귀순케 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남만국의 황제 있죠. 이제 아까 부왕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제 남만국 태자의 아버지인 부왕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 서경에 대한 아버지를 이제 얘를 이제 볼모로 삼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볼모로 삼아가지고 뭐겠어요? 저 서천홍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볼모로 삼아가지고 여기 오게 된 서천홍을 요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귀순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일단 여기에 항복하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자에게 대인을 군중으로 데려오라고 명하셨지만 아무리 부왕이 명한 소자가 이를 차마 행하지 못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이제 태자는 이 명 있죠. 이 이거에 대한 자, 이제 아버지의 지시, 이렇게 하는 아버지의 지시를 뭐겠습니까? 따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소자가 신복으로 하여금 천리마 두 피를 준비하게 하였으니 산골짜기 좁은 길로 남모르게 명나라 진영으로 가옵소서. 그 후 부왕의 목숨을 구하여 만국이 아주 망하게 하지 마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태자는 여기서 하나의 이 얘기를 꺼내게 되죠. 자, 어떻게 됩니까? 말 두 피를 줄 테니까 다시 이제 뭐겠습니까?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훗날 뭐겠습니까? 남만국을 그래도 좀 뭐겠어요? 있게는 해달라. 망하게 하지는 말아달라 부탁합니다. 그러고는 작별을 하죠. 곧바로 천리만 타고 종자와 함께 명나라 진영을 향했고 이때 서원수 이제 서천홍이 되겠죠. 서천홍이 여기서 이제 대원수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이제 서천홍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가지고 기습을 놓아 보낸 뒤로 또 싸우러 나아가 적장 수십 명 중 승승장구하여 잃었던 고을들을 회복하고 남방 수만 병사를 죽이니 위험이 만국에 크게 떨쳤죠. 지금 뭐라 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전승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땅도 회복하고 있고요. 자, 만왕은 군영의 문을 닫고 서안무사 잡아오기를 기다렸죠. 근데 이거 이제 왕은 요 서경 잡아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었죠. 근데 서원수가 어느 날 싸움을 도두었지만 만왕이 끝내 안전한 곳에 들어앉아서 나오지 않으니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승전한 표문을 천자에게 보낸 뒤 여러 장수가 묘책을 의논하고 있었고 한 병사가 들어와서 고하게 됩니다. 이제 태자가 따르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이 작전에 대해서 이제 뭐라 볼 수 있겠어요? 한 신하 한 명이 들어와서 이야기한다 볼 수 있겠죠. 이제 병사가 들어와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군영 바깥문 밖에 우리나라 사람 한 명과 만국 사람 한 명이 서찰 한 통을 전해달라고 하기에 받치옵니다. 해가지고 서찰 때문에 서찰 내용이 있죠. 이 병사는 이제 서찰을 갖고 왔어요. 근데 이 서찰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만왕의 명으로 10여 년 동안 만국에서 치욕을 감내한 안무사 서경입니다. 서안무사. 아니 지금 잡아오라고 했던 아들을 시켜서 잡아오라고 했는데 지금 밖에서 나한테 서신을 보낸 겁니다. 도움을 준 사람이 있어서 목숨을 보전에 달아나왔나니 오신 대원수는 누이신지 몰라도 바삐 만나보기를 바라오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여기서 뭐겠습니까? 왕에게 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라고 합니까? 대원수를 만나라고 왕에게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서원수가 서찰 다 했고 나서 뭐겠습니까? 이제 마음이 떨리고 정신이 아득하였지만 그렇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삐 군영의 문밖까지 나아가 맞으니 서안무사의 머리가 백발이었고 모습이 수척하였으나 뚜렷한 부친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잠시만요.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군영 바깥문 쪽에 있는 사람 한 명. 잠시만요. 이거 잠깐 잘못 이해했어요. 서원수가 여러 날 싸움을 도두었지만 만왕이 끝내 안전한 곳에 들어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묘책을 하고 있었는데 미안해. 선생님이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그 병사에게 가지고 온 거는 만국왕한테 갖고 간 게 아니고 한 병사가 뭐겠습니까? 요 대원수에게 갖고 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서원수가 서찰을 보니 서찰이 있죠. 나는 사람이 많으면 마국의 치욕을 감내하던 안무사 서경.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누구나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서찰은 여기서 서찰은 이제 뭐 어떤 부분이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버지가 뭐예요? 아들에게 보낸 서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니까 도움을 사람이 있어서 목숨 보지 달았으니 대원수는 누이신지 몰라도 바삐 만나보길 바라. 근데 지금 왜 모르냐면요. 그 아까 태자가 잠깐 알려주기만 했었지 지금 서천홍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아마 아들이 대원수일 거라는 얘기가 들립니다라고만 했었으니까요. 자, 서원수가 서찰 다 했고 나니 마음이 떨리고 정신이 아득해서 나가 맞으니 머리 백발이고 수척해서 뚜렷한 부친이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뭐겠어요? 말 두 피를 타고 이게 뭐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라 볼 수가 있겠죠. 서원수 부친을 한 번 부르고는 몹시 슬프고 가슴 아파 정신 혼미해서 까무러쳐졌고요. 서원수를 보니 사신으로 떠날 때는 6세 어린아이인데 지금 엄연한 대장이니 어찌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이제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서원수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에 따라 역시 통곡했고 안아보니 호흡이 멎어지자 크게 놀라 주물렀죠. 이고 서원수가 놀더니 어루만지 위로했죠. 서로 만나 기쁘지 그저부터 이루지 못한 시름과 슬픔을 드러내지 말거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통해서 이제 뭐라 볼 수 있겠어요? 대원수를 만나고자 하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이제 재회를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장수 또한 위로하는 축하하는 소리에 떠들썩 했고요. 서원수가 조용히 부친을 모시고서 그간의 고난과 재앙을 슬퍼하며 근심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해서 중략 전까지는요. 이렇게 주어진다 볼 수 있어요. 미안해요. 선생님. 아까 이 병사의 서찰을 아까 요 남만국의 왕이 그거 한 줄 알았는데 서원수에게 간 거라고 하는 걸 잠시 놓쳤습니다. 그 부분 조금 수정해서 일단 이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남만의 태자 사무사를 이제 보냈죠. 아까 여기서 보내주고 나서 이제 곡승상과 의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남만국으로 이제 돌아가게끔 만들어주고 나서요. 이제 곡승상하고 이제 의논을 하게 된다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 때나 당군이 반드시 피할 것이고 서원수는 장수로서는 지략이 손무, 오기와 재활량에 버금간다라고 하고 있죠. 아주 뛰어나겠죠. 까마귀가 모인 것 같은 병들로서는 당할 수 있겠냐. 이 때문에 사무사를 살려보내 은혜를 끼친 것이라오. 그러니까 대왕께서 많이 봉벌 당하실 자로 사무사는 인자하고 후덕한 어른이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곡승상에게 얘기하는 거죠. 저렇게 풀어준 것은 뭐겠습니까? 훗날에 자비를 베풀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서울시 충성 효성스러운 군자이니 구해줄 것이고 경과 함께 나아가 부왕께 귀순하도록 관하여 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이제 태자의 생각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겠습니까? 어디로 귀순, 즉 명나라로 귀순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서는 명나라의 군영을 향해 떠나는데 도중에 패장군을 만나 만왕을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태자가 목 놓아 슬프게 울면서 얘기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이 과정에서 풀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일단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만왕이 이제 사로잡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장면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냐면요. 저 남만국 왕 있죠. 남만국 왕 이제 여기서 그냥 부왕으로 쓸게요. 부왕. 이제 부왕이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전승이 완전히 기울어 버린다 볼 수 있겠죠. 내 말 듣지 않으시다니 봉변을 당하신 것은 국군이 불행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급히 길을 재촉해서 명나라 군에 다다르자 태자가 위도 한쪽을 벗고 등에 형장을 진 채로 손가락 깨물어 항복문서 쓰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자, 부왕이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태자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패했다라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통곡을 하게끔 되어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 즉 곡승상을 통해서 풀어준 자비에 대한 거는 길게 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일단 지금 지워서 짧게 해놓을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주고 나서는 지금 이제 곡승상한테 이런 얘기는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 놓고요. 자, 그 다음에 명나라 선봉군자 태자를 잡아 중군의 아래니 원수가 명을 내려 태자를 진중으로 들이라 했고요. 땅에다 엉금은 무릎 기어가 항복문서를 올렸습니다. 서원수가 항복문서 받고는 부치사무소 후하게 대접한 은혜생활 어찌 감격하지 않겠냐 했지만 군사의 명예에 큰 칼과 옥새를 빼앗고 장만 불르느니 태자는 2번 절하며 말했죠. 물론 이렇게 됐을 때에 대해서 서초롱은 뭐라 볼 수 있겠어요? 이 부분에서 이제 태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마음 써준 거에 대한 건 여기서 충분히 이제 이해해줬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게 된다고 하면 아까 그 풀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잡이 있죠. 이게 이제 태자가 생각했던 대로 뭐겠습니까? 여기 안에 이제 충분히 해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영향력을 미친 겁니다. 자, 그래서 부왕의 죄를 마땅히 면치 못하느라 부왕의 본심이 아니라 간신의 충동질이니 다시 살려준 은혜를 내리고자 하면서 살려주시면 은혜에 감사하고 원수의 덕을 잊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눈물이 얼굴에 가득했고 태자를 보니 부드럽고 온화한 데다 기상이 활달하고 정말로 천승 외모에 나타나 아무렇지 않은 듯 이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태자가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패하고 통곡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간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눈물로서 간청하게 되는데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뭐겠어요? 선수가 진심으로 인식을 하죠.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만왕의 장은 천벌을 벌하기 어렵고 남만 씨라도 남기지 않아서 근심 없도록 했는데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늘의 뜻을 거역하며 10여 년 동안 은혜를 많이 입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태자가 이 대접했던 게 몇 년이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10년 세월 동안 뭐겠어요? 요 서원수의 아버지를 일단 지금 대우해줬다라는 거겠죠. 참 그런 거 보면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나서 면왕의 목숨을 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즉시 군대를 돌이킬 것이니 얻어서 남말 백성 살피고 오르만저 근심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죠. 태자가 이제 거듭해서 고마워하면서 칭송을 했고 오늘날의 제일 와락거니 그 아들은 젊었는데도 풍채가 갑절이나 더 낫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쉽게 얘기하게 됐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도 알긴 하겠지만 요 태자가 요 서초롱을 바라봤을 때 뭐겠습니까? 굉장히 그 풍채에 대해서 이제 논란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서원수가 표문을 올렸으니 사로잡고 태자가 기순했는데 효성스러운 가인 남만의 왕이 됨직하지만 용렬한 데 나와서 비록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맡기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뭐요 태자를 봉해서 은혜를 갚도록 하자고 하면서 황제의 명을 기다리죠. 그래서 뭐겠습니까? 부황을 패하게 하고요. 태자를 다시 뭐라 볼 수 있겠습니까?
왕으로 이제 대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추대하게 되죠, 이제 여기서. 자, 이런 부분으로 풀리게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본다라고 했었을 때, 먼저 이제 그 구조적인 것만 좀 먼저 한번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어떻게 될 수 있냐면요.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는 않아요. 먼저 남방군과 명나라가 이제 이 구도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남방군 이제 부왕이 이제 침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부왕이 침략을 하게 되고 잡히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 태자가 아주 좋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서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대접을 해주고요. 전쟁 피해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풀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자비를 가지고 뭐겠습니까? 그걸 본 다음에 말부피를 통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라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서원수가 마음을 알아주고 그래서 뭐겠어요? 왕으로 이제 추대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겠습니까? 태자의 마음 또한 어떤 거겠습니까? 통찰력도 있고 마음도 따뜻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서원수는 여기서 대체적으로 이제 뭐겠습니까? 영웅처럼 이제 그려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재회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태자의 간청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응하는 것도 뭐겠습니까? 서원수 다운 모습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와 관련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부과는 조금 여기서 뭐겠습니까? 뭐 이런 귀순하게 되려고 하는 이런 거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머리를 쓰고 하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뭐라 볼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의 역량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또 이제 재밌게 볼 수 있는 요소는 뭐가 있냐면요. 먼저 여기서 이제 그 석양과 안무사가 뭐겠습니까? 아버지와 이제 자식의 관계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제외하는 게 이게 뭐라 볼 수 있냐? 저기서 아까 했던 대로 뭐겠습니까? 요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아주 긴 세월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이 제외하는 장면을 아주 진짜 극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스토리적인 측면하고요. 근데 인물 관계에 관한 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본다고 하더라도요. 인물 관계 양상과 그다음에 사건이 전개됐던 부분들을 좀 잘 잡을 수가 있겠죠. 그 중요한 부분은 아마 어떤 것이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좀 할 수 있냐면요. 이 서원수의 사람 됨됨이랑 태자의 사람 됨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역시 큰일 하는 사람들은 그에 맞는 그릇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